본 동영상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시험 과정 중 사회통계 문제 중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사회통계의 이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한 이론은 관련 도서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는 제가 현재 31개 정도 작성을 했고 리스트 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로 제공되고 있는 PPT 자료는 강의 중의 내용들을 수정돼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를 살펴봐 주시면 회원가입은 기본적으로 무료 가입은 해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제목과 번호, 내용 등 그다음 링크를 구성되어 있으며 링크는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2015년도 1회부터 2017년도 2회까지 총 31문제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첨부 파일은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굳이 프린트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촬영에 섭주해 주신 캐스텀넷 대표님과 팀장님께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강의하고 있는 사경환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문제 중에 사회통계 중에 그중에 이제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동영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이론의 부분은 거의 제거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 푸는 거에만 집중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공학용 계산기에서 간단하게만 이 파트를 설명드릴 건데요. 일반 계산기입에서 상당한 고급 수식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2급에서는 반드시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또 단축할 수 있다는 부분, 특히 교차, 평균 차이 검정, 상관 분석, 회귀 분석, 특히 확률 밀도 함수나 회귀 분석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강의는 2015년부터 2017년도 2회 정도까지, 최근까지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문제 중에 공학용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로 한 회당 보통 한 2문제에서 4문제 사이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하진 않은 내용이지만, 공학용 계산기를 풀어보시는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수월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걸 좀 운영을 하시면 보다 많은 문제를 하실 수 있고요. 주로 사용할 문제는 디자인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두 가지는 우선 카시오 제품입니다. 카시오 제품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이소에서 제품 나오는 제품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우선은 이 제품 570 ES 플러스 제품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가격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으로 대략적으로 택배비해서 한 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 제품은 한 13,000원 정도, 350 ES 플러스 13,000원 정도. 그 다음에 다이소 제품은 5,000원 정도, 실제로 택배가 아니고 직접 여러분도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이 가장 수월하고 클릭감이나 여러 가지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한 제품은 이 5,000원 정도인데 제가 써본 경우 불편한 정도가 좀 많이 있고요. 특히 클릭하기가 상당히 좀 버겁습니다. 클릭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분자 시급 만들 때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 이 제품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있더라도 조금만 응용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여기서만 가능한 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능한 것들만 별도로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품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을 가장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제품 쓰셔도 되긴 되는데 조금 사용상에 조금 많이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적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씩 기본적으로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자료 입력할 때 이 제품이 자료를 다시 한번 수정하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회귀 분석 자료에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제품은 조금 비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겠습니다. 근데 가격이 그러시다면 이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실제로 칼크나 솔브 같은 기능들은 매우 좋은 기능인데, 이거는 실제로 푸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제품도 무난한 제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계산기 초기 세팅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학용 계산기의 기본적인 세팅 방법을 우선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요쪽을 보시면 Shift라는 기능이 동일하게 Shift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알파, 그다음에 모드, 그다음에 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방향키, 디플레이 할 수 있는 방향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다 숫자 키로 되어 있고요. 똑같이럼 딜리트, 그 다음에 AC 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만 조금 다르죠? 근데 요 기능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ANS는 요거는 많이 쓰실 기능이니까 거의 공통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좀 위치나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570하고 350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은데 여기 부분이 좀 다릅니다. 570 부분은 이제 컬크라는 기능하고 솔브라는 기능이 매우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만 카시오 요 제품에서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자 여기는 그냥 키를 누르시면 요것들이 나오고 그 위에 거를 보시면 조금 갈색이나 다른 색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이 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Shift를 먼저 누르시면 요 키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ON이라는 거 보시고 그냥 여기 보시면 하나 살펴볼까요? 우선 여기 컨비네이션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누투나 인테그랄 그 외 키들을 하나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570이나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컨비네이션이 있습니다. 컨비네이션.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누르시게 되면 나누기 표시가 나타나실 거예요. 나누기 표시가 나타나시는데 Shift 누르시고 얘를 누르시면 해당하는 요 위에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컨비네이션, 5 컨비네이션 2를 구하겠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도 거의 똑같은 기능이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우선 5 먼저 숫자로 누르시고 컨비네이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Shift 컨비네이션 2 누르시고 누르시면 값이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누르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 키가 있습니다. 알파라는 키가 있는데요. 이 알파라는 부분은 여기 있는 요 위에 부분이나 몇 가지 부분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570 제품에서는 알파를 통해서 이런 빨간색 함수를 저장하는 기능이 상당히 좋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유용하진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 제품에서는 많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기능을 전부 다 설명하지는 않고 사회적 분석사 2급에 한정해서 이거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초기화 기능들이 좀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초기화가 되셔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메모리부터 세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를 하기 위해서는 클리어를 시켜야 되는데요. 천천히 한번 보시도록 하죠. 오늘 누르시고 이제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클리어를 해서는 이제 CLR 요 부분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570에서는 9, 그다음 350에서 9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클리어가 요 위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죠. Shift 클리어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나타나시는데 1. 셋업, 메모리, 올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셋업이라는 것은 기초적으로 저장되는 초기화, 설정 부분을 이제 초기화 시키는 거고요. 메모리는 저장되어 있던, 여기 나와 있던 저장되어 있던 부분을 초기화를 시키는 부분이고, 3번은 모든 것을 클리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3을 눌러서 모든 것을 클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리셋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yes를 누르기 위해서는 는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AC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것이 초기화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다이소 제품 같은 경우는 클리어를 위해서는 Shift 누르시고 이제 클리어 부분을 누르시면 SCL 모드 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또 거의 비슷합니다. 모드라는 것은 내가 설정했던 부분, 그다음에 SC 같은 거는 자료를 저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초기화해서 3번을 눌러서 모든 것을 리셋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거의 사용 방법이 거의 비슷하시니까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준 계산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계산 설정을 보실 건데요. 이제 셋업이나 모드에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셋업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에서 Shift 셋업을 눌러봐 주시면 여러 가지 키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350에서도 Shift 셋업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타났을 겁니다. 여기서는 아래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아래 위로 올리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설정에서는 1번인 MES IO, 그 다음에 Linear IO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어떤 MES IO를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을 누르시면 MES IO 나오고요. 두 번째는 리니어나 MES인데 제가 볼 때는 리니어 형태가 상당히 편한 형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누르시면 기본적인 포맷이 되는데 만약에 셋업을 누르신 다음에 리니어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2번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서 요 부분이 이제 분자식이거든요. 분자식을 딱 누르면 이거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리니어 형태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얘를 다시 한번 MES 형태로 해서 리니어 다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분자 형태로 나타납니다. 분자식 형태로. 근데 분자식 형태로 나오는 게 매우 편합니다.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편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걸 좀 선택해 드릴 거고요. 근데 다이소 제품은 여기에는 분자식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요. 많이 좀 하실 때 이거처럼 계산식을 보시게 되면 많이 계산하기가 좀 많이 가로를 많이 쳐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많이 버거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분자식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품을 쓰시는 게 상당히 좋겠고요. 그걸 감수하겠다. 그래서 감수하고라도 하겠다 그러시면 이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게 가로를 친다거나 여러 개 칠 때 많이 좀 불편한 사항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이소 제품이나 카시오 제품을 보시게 되면 요와 같은 내용을 한번 누트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을 구하게 된다면 천천히 해볼게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누트, 요 분자식은 나타날 건데요. 만약에 분자식이 안 나타나신다면 다시 모드에서 컴프 모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 분자식은 누르실 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누트부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트를 먼저 누르셔야 돼요. 누트 분자식을 딱 누르시고 먼저가 1이 되겠죠. 1이고 밑에다가 4를 누르시고 옆에 이동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플러스 다시 분자식에 1, 그다음 밑에다가 5를 누르시면 해당하는 값을 손쉽게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소수점 자리에서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만약 카시오 제품이 아닌 다이소 제품을 하게 된다면 얘를 누트를 만들기가 분자식을 만들기가 조금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누트를 먼저 누르신 다음에 가로를 먼저 누르셔야 되겠죠. 가로 하신 다음에 이제 분자식 우선 1 그다음에 나누기 하셔도 돼요. 나누기 4가 되겠죠. 4 잘 안 눌러집니다. 예. 가로를 다루시고 성격이 좋아야 돼요. 자 다시 더하기 그 다음에 가로 여시고 그 다음에 5분의 1이기 때문에 1 나누기 5로 예.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고 눈을 치게 됩니다. 근데 요 결과치하고 요 결과치가 다른 이유는 여기 있는 가로를 또 한 번 여기다가 다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가로에 또 가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인서트 이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다 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를 넣고 또 가로를 넣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쵸. 여기다 가로를 넣고 N을 눌러야 값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로를 여러 번 쳐야 된다는 아주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거. 이것을 요거와 이 제품과 이 제품과 가장 큰 차이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가치로 아래 보시게 되면 5-3 곱하기 2를 분자해 놓고 아까 나와 있는 자료를 밑에다가 한다면 한번 이 제품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선은 전체 분자식을 하기 위해서는 분자식을 먼저 누르시는 게 더 편해요. 그다음에 가로를 먼저 치셔야 되겠죠. 왜? 마이너스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5-3 가로 닫고 곱하기 2 그리고 밑에다는 똑같이 루트 그렇죠? 분자식에다가 1 4 이동하시고 플러스 다시 분자식
1, 그다음에 5를 누르시면 아주 쉽게 값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계산기로는 상당히 아까도 올린 것처럼 가로를 여러 번 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번거롭다는 것을 설명을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수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에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로 전형을 해볼 거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시면 소수점을 정리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누르셔서 화면상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드를 보시면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모드를 하면은 여러분들 계산하는 분들은 나오는데 350하고 570하고는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 키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컴플렉스, 그 다음에 벡터, 테이블, EQN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실 수 있지만 이것은 컴프하고 스태티스틱만 요만 할 텐데 실제로 우리는 사조사 2급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기능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시면 Shift 다시 셋업을 눌러보겠습니다. Shift 셋업을 누르시고 나머지 것들은 손대지 마시고 여기서 6번을 보시면 픽스라고 나옵니다. 6번에 픽스. 여기 똑같이 6번에 픽스가 나옵니다. 픽스를 보시면 자릿수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 자릿수는 제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 3을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곱해서 3을 누르시면 소수점 자릿수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6번을 누르시면 픽스를 여러분의 3을 누르시면 세 자리로 나타나고요. 이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 모드. 그래서 얘를 여러 번 누르시면 이런 환경이 나타납니다. 모드를 여러 개를 보실 건데 여기를 보시면 똑같이 컴프는 똑같습니다. 이것처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컴프는 똑같고요. 그다음 스태틱이 이 기능이 이 두 가지하고 거의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모드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디그리 모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2급 수제는 사조사 2급 수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픽스라고 나옵니다. 픽스. 그러면 여기를 1번을 누르시면 소수점 셋째 자리로 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로 계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요거에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우선 가격이 저렴하다는 부분. 근데 배터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배터리는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근데 얘는 곱하기를 하시다 보면 여기 보시면 점이 나오시고 컴마 단위가 천 단위가 안 나옵니다. 얘는 천 단위가 이 두 가지는 천 단위가 안 나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천 단위가 컴마 방법으로 나타나는 강점이 있습니다. 요거만 있고 나머지 것들은 이 제품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까지는 이렇게 정렬이 되셨고요. 다시 한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신데 우선은 Shift 셋업을 누르시면 또 한번 불러볼게요. 노멀이라는 방법인데 얘 노멀은 그냥 쓰지 마셔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스태티스틱, 디스플레이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4번에 이제 스태티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컷이라고 해서 빈도수가 나오게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 디그리나 RD 그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멀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쓸 거냐 하는데 이것도 설정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부분은 어떻게 했는데요? 메시에서 다시요. 1번에서 리니얼 모드. 두 번째, 픽스에서 소수점 자릿수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세 자리로 전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이게 뭐냐 근데 여기 컴마로 찍을 거냐 다스로 찍을 거냐 나오는데 이거는 소수점 이하를 말합니다. 소수점 이하를 점으로 찍을 것이냐 아니면 컴마로 찍을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러시아나 그쪽은 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점이 소점이 컴마가 됩니다. 컴마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점으로 또 다수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컴프하고 스태티스틱 요 기능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570에서는 1번하고 3번을 많이 쓰실 거고 이제 350 제품 같은 컴프하고 2번에 있는 스태티스틱 이 두 가지를 많이 쓰실 예정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2급 수준은 아니니까요.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벡터나 실제로 매트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쓰시는 게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칼크나 그다음에 여기 있는 기능 같은 인텔 거래 기능 같은 건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구매하실 거면 요걸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저렴한 거 쓰겠다면 이 제품들을 선호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